예,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빠질 수는 있으나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빠지면서 이틀째 투매이죠. 투자자들을 이제 공포의 양상으로 몰아넣습니다. 코스피가 7.8이고요. 코스닥이 8%, 인덱스가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는 지수도 개별 종목들도 상당히 밀려난다는 얘기죠. 네, 오늘 증시에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야 될 핵심 이슈들 3개 골라서요. 그 가운데 또 전략 세우는 이슈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죠. 예, 네. 정말 어려운 이제 최근에 투자한 분들은 잘 경험해보지 못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첫 번째 제가 뽑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거침없이 질주하던 코스피가 미국 이란 간 전쟁 때문에 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하락 급락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복귀 그리고 그를 위한 환율 안정, 또 글로벌 금리 인하 정책이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또 정책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이번 악재를 딛고 주식시장이 다시 고점을 회복해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 상황 자세히 진단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어쨌든 어제는 이제 사실 어제 장 초반은 그렇게 많이 안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날 때 많이 밀려가서 사실 의문의 일패를 당했는데 오늘은 좀 진정되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이틀째 지금 투매 양상입니다. 이 영향이 시기적으로 보면 과거 이런 경험들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을 예시로 많이 들고 있죠.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단기적으로 1, 2주 내에 끝날 것이다. 사실 이제 그런 그랬죠.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계속적인 어떤 악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우려하는 그런 심리는 사실 이제 매도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고, 또 한편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이 그동안 조정다운 조정 없이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런데 조정 없이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됐든 간에 이 이란이라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것이 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 대기 매수세는 이란 우려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격도는 벌어지고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왜 조정이 안 나올까라고 했을 때 돈을 들고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나 지금 가격에는 죽어도 못 사겠다. 근데 저 이란이 모르긴 몰라도 한번 좀 시장에 조정의 빌미를 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란 이슈가 불거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 세력이 사실 어제 오늘 굉장히 저는 충돌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 어제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죠. 12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NXT 거래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120조를 판 사람도 있겠지만 120조를 누군 또 샀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떤 손바뀜이 굉장히 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런 급락이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어제는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잠깐만요. 예. 사이드카이에서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시장이 일단은 급락 추격을 받고 있어요. 예, 말씀 이어주십시오. 예, 그랬는데 어제 사실 하락은 제가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어제는 왜냐하면 장 초반만 해도 잘 버텨주는 그림이었고 또 전일 밤에 뉴욕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세력이 한번 그 대규모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낙폭이 조금 더 커지니까 조금은 저는 좀 마음이 좀 편해진 점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이틀 동안 20%가 넘는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싸졌다라는 거죠. 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대기 매수세 입장에서는 또 지금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되게 좀 조심스러운 예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후장을 가면 갈수록 일단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에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된 이런 상황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주시자면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은 어느 정도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기회는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율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어제 간밤에는 또 선물시장에서 1,500원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장종일 씨. 예. 네, 오늘 장 열리기 전에 8시 반에요. 한은에서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지난해에도 환율 오를 때 구두 개입에 나섰고 달러매도 실개입에 나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환율 상방은 제한을 해주긴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늘 구두 개입 나섰으니까 환율은 안정화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500원의 환율을 봤던 기억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때가 아니고서는 1,500원의 환율은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젯밤에 그걸 봤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급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1년에 이 우리나라의 이 원화의 평가절하는 계속 좀 구조적으로 이어졌던 측면들이 있어요. 뭐 아무리 뭐 달러 강세를 하더라도 원화가 좀 유독 약했던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것은 뭐 사실 뭐 엔화를 비롯해서 뭐 중국의 위안화 같은 이 아시아 통화가 상대적으로 달러나 유로 대비 평가절하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동조화됐던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원의 환율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은에서도 굉장히 좀 발빠르게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저는 이 환율의 1,500원 돌파는 일단 뭐 물론 이제 1,480원대니까 다시 또 뭐 1,500원대를 뭐 트라이 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결국엔 그 지정학 리스크에다가요. 뭐 이제 유가가 좀 급등했고 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급격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환율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튀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구조적으로 1,500원에 안착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계산은 아직은 서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에 상당히 좀 출렁임을 초래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환율의 어떤 1,500원의 뭐 구조적인 돌파나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게 환율이 이전에 우리가 1,500원 안 넘고 1,480원에서 잘 방어했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건 뭐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적 우려이기 때문에 약간 이 바이어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전략은 많지만 사실은 섹터나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다음 우리 희정 앵커 뽑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예. 네, 이번에는 제가 골라온 이슈를 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조가량 던진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고 소부장단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뉴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21조 원이었는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 반면에 이 외국인들이 같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장비주는 적극적으로 베팅을 했고 외국인의 순매수 1위가 바로 한미반도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반등, 설비 증설 기대감 속에서 장비 부품업체 쪽으로 후행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높이 평가한 상황인데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 지수 역시나 급락세를 나타냈고 또 마이크론마저도 어제 시장에서는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이렇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깨질 때 매크로 관점에서 깨질 때가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주간 이슈로 봤을 때 저희 주가로 봤을 때는 2월달 초반대로 다 빠졌거든요. 일단 분명히 20만 원, 100만 원 깨졌거든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설정할 수 있는 뭐 지지선 가격, 뭐 밸류든 그죠?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밸류에이션 여전히 좀 싸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여전히 싸다라는 뭐 분석들은 우리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봤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끔 만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장부대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수급이나 심리 상황이 오히려 더 주가에는 더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그런 요인인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삼전닉스가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거의 뭐 개별 테마주를 방불케 해서 올라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객장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사기가 참 어려운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론 싸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떠한 주식도 이렇게 정말 뭐 45도 각도로 올라오는 케이스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삼전 닉스의 저점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인데 네.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뭐 결국에 기술적인 분석이겠죠.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1선을 우린 추세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18만 원 선이 21선 추세선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18만 1천 원 선 이걸 지금 지켜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선 추세선을 봤을 때는 92만 원 선이죠. 하지만 이제 92만 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어떤 삼전닉스의 그동안에 주가를 올렸던 부분들이 심리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마디 가격인 90만 원을 본다고 했을 때 하이닉스는 그걸 살짝 하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삼성전자가 21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도 21선을 되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 기술적인 대응이 유효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진입을 하되 만약 여기서 삼성전자가 21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잠시 끊어놨다가 뭐 좀 더 이제 아래에서 다시 뭐 산다든지 하는 네.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대응 전략이 있겠고요. 그 두 번째 수급이에요. 근데 수급인데 어제는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뭐 속된 말로 극악무도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110조가 넘는 풍부한 이 고객 예탁금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대기 매수세가 오후장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낙폭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일격을 더 맞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오늘 이 가격대라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두 가지 포인트 네. 이걸 좀 전제로 해서는 전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잡을 수 없어요. 그죠? 아무도 지나고 나니까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사시겠다고 하는 분은 네, 나눠서 사면 됩니다. 평상시 한 3번에 나눌 거 생각했다면 예, 한 10번 나눠서 사시면 돼요. 아, 예, 좋습니다. 그죠?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 한 20번 나눠서 사시면 돼요. 텀을 그죠?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요. 자, 소부장은 이제 대형주 빠지는 동안에 일부 소부장들이 좀 반등이 꽤 있었고 오늘도 뭐 테크인 같은 건 강한데 이게 너무 좀 소부장이 삐쭉삐쭉 올라와가지고 그죠? 대응이 예. 어려운데 소부장 전략 간략하게 그러니까 소부장이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반도체에서는 삼전닉스라는 정말 이 투톱이 아주 안정적인 투톱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사실 반도체 소부장까지 가게 되면 이게 동네가 너무 넓고 번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종목 피기 굉장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집성도 잘 안 나오니까 오늘도 이제 일부 소부장은 올라가는데 또 안 오르는 소부장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소부장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어떤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네.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삼전닉스가 힘이 빠졌을 때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 쪽이 외국인이 조금 반도체 소부장을 산단 말이죠. 그럼 이런 쪽에 우리가 발맞춰서 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이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도체 ETF 쪽을 말씀드리기 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스닥은 급나가는데 갑자기 코스닥이 소부장이 급등하는. 급등했죠. 예. 그것은 뭐냐면 정책 기대감이 반영될 수 맞아요.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볼 때는 우리가 아직은 뭐 거기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뭐 우리가 뭐 분석을 뭐 한 건 없지만 요리 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책이나 여러 가지 좀 이 국내 어떤 일정들이 코스닥 쪽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네, 소부장 전략까지 좋은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조성우 부장님이 오늘 골라오신 이슈인데요. 희정 앵커가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네, 부장님께서 이번에는 조선 LNG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LNG 수출 중단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조선 업종 매수의 기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관련한 이슈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카타르산 LNG 수출 중단으로 국내 조선사의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조선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때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일제히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다루기가 다소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 조선사들에 대해서 유조선을 호위하겠다 발언을 하게 되면서 유가도 어느 정도 진정을 했고 단기 영향인 건지 아니면 정말 액션을 취하고 난다면 에너지 불안이 멈출 수 있을까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트럼프의 이란 공격이 미국과 트럼프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아직 좀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예,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물가 네. 올라가고 뭐 증시 빠지는데 이게 트럼프에게 뭐가 이득이지? 뭐 이런 의문은 있어요. 하지만 네. 벌어진 일이니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방산주나 에너지주가 일제히 급등하니까 또 이제 일련의 헤드라인은 뭐냐면 이건 뭐 지금 사도 되느냐라는 네. 스탠스이긴 해요. 네. 근데 거기에 힘을 실으면 삼성전력을 팔아야 되겠죠. 결국에 네. 지금은 양자택일의 어떤 그런 논리로 시장을 접근하게 되면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적할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이제 카타르도 지금 플랜트 가동을 중단해 버렸죠. 근데 카타르에서 수출하는 LNG의 80%가 아시아향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란 우려가 이제 우리의 이제 기대대로 뭐 이제 다행스럽게도 단계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중동발 LNG에 대한 어떤 수요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 대안으로 가장 유력한 미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에서 드디어 이제 대미 투자 특위를 재가동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화두는 LNG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조선주가 이번에 이란 우려로 인해 갖고 그렇게 시세가 나지 않은 상황인 것은 결국에 그걸 보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LNG나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조선주는 굉장히 지금은 조정시 매수하기 좋은 어떤 그런 타이밍이라 보고요. 결국에 미국 또는 LNG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떤 건지 마무리 짧게 해주십시오. LNG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 두 가지 종목을 픽해 주셨는데 저가 매수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언급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